정신과 의사도 피하는 최악의 사람들.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?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더라고요. 가족, 친구, 평생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. 그냥 참자니 속이 병들고 말하자니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기분. 오늘 영상은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정신과 상담 사례, 실제 시청자 사연, 그리고 전문가 조언을 통해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.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근거를 갖게 되실 겁니다. 첫 번째, 무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야.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듣는 사람 마음은 찢어지는데 말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. 목소리는 높이고 말은 날카롭고 표정은 싸늘한데 정작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라고 합니다.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. 무례한 줄 모르는 사람. 이들이 사람을 제일 많이 망가뜨립니다. 시청자 61세 영자님은 아들 집에 손주 보러 과자를 사들고 갔습니다.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,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. 유기농도 아니고 애 건강 생각은 하세요? 말투에 분노가 묻어 있었죠. 나중에 좀 심했지 않니? 했더니 며느리의 한마디. 저는 화 안 냈어요.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.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?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말은 자기 멋대로, 책임은 전부 남에게 넘깁니다.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, 예민해서 그래. 지적하면,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그래. 자기 말에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.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거리 둬야 합니다.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26%가 자기 말이 무례하다는 걸 인식조차 못한다고 합니다.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경우 자존감이 평균 31%나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어요. 이건 그냥 기분 문제 아니고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.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첫째, 나 전달법을 써보세요. 그렇게 말하면 내가 위축돼요. 당신 말투에 상처받아요. 둘째,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말을 준비하세요. 그런 말 하시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. 셋째, 부드럽게 끊기. 감정적으로 맞대응할 필요 없습니다.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죠. 난 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. 상대방이 뻔뻔하다면 당신은 더 단호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뒤끝 없어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. 야, 나는 뒤끝 없어. 그냥 넘겨. 이 말 위로 같죠?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더 나빠요. 왜일까요? 뒤끝 없다는 사람일수록 남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. 더 무서운 건 자기 말에 누가 상처받았는지도 기억 못한다는 점입니다. 40년 지기 친구인 박정숙님은 40년 된 친구가 모임에서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였고 박정숙님은 얼굴이 화끈했죠. 나중에 조용히 그 얘긴 좀 불편했어. 했더니 돌아온 말. 내가 틀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.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? 야,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. 그냥 넘겨. 여러분, 이게 친구입니까? 이런 사람들 말은 그럴싸합니다. 난 솔직할 뿐이야.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 말해? 근데 정작 자기한테 한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요. 내 아픔은 가볍게 말하면서 자기 서운한 건 몇 년을 끌고 갑니다. 이중성. 그게 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. 심리학에선 이런 사람을 감정 회피형, 책임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. 말은 툭툭, 책임은 노.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걸 왜 아직도 기억해? 문제는 이런 말 계속 듣다 보면 결국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. 자존감 무너집니다. 현실적인 대응법이 있습니다. 감정 무시 금지.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건 진짜입니다. 말에 이름을 붙이세요. 지금 내 말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말이야. 뒤끝 없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. 그 말은 난 책임지기 싫어.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.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. 이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말도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집니다. 나이 들어 외로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. 잘못된 사람 곁에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. 셋째,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이야. 나는 그냥 너 잘되라고 말한 거야. 이 말 들으면 처음엔 고맙고 미안하죠.
근데 이상하게 점점 내가 틀린 사람이 돼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정말 날 위한 말이었다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할까요? 68세 최순자님은 30년 친구가 같이 한강공원에서 운동하자고 연락을 자주 했답니다.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고마웠대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건강식품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거 먹어야 운동 효과가 나. 결국엔 실적을 위해 걱정하는 척을 한 거죠. 이게 바로 선의의 가면을 쓴 통제입니다.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말을 아주 예쁘게 합니다. 너를 위해서, 다 내 행복을 위해서. 근데 진짜 목적은 자기 이익, 자기 통제, 내가 내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. 심리학에선 이런 사람을 선의 중독자라고 부릅니다. 본인은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잘못 없어. 널 위해 그런 거야. 라고 말하죠. 하지만 실상은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을 지배하려는 겁니다. 대응하는 법이 있습니다. 먼저 직감을 믿으세요. 뭔가 이상하면 대부분 맞습니다. 정중한 거절을 해보세요. 고마운데 난 지금 이 방식이 더 좋아.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.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. 진심이면 수긍합니다. 통제하려는 사람이면 화내고 죄책감 유도합니다. 내가 날 믿지 못해? 이때가 바로 거리를 둘 타이밍입니다.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. 큰아들이 엄마 외로우시니까 옆집으로 이사 오세요. 그래서 이사했더니 손주 돌보라, 반찬 해달라, 마트 좀 다녀와라. 결국 혼자 살 땐 없던 일이 쏟아지죠. 선의로 포장된 통제는 가족이 제일 잘합니다. 그래서 가족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냥 한 말이야. 친하니까 그런 거지. 가족인데 이해 좀 해. 근데 말이죠. 상처는 그런 말에서 생깁니다.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건 결국 나예요. 지금까지 잘 참고 잘 견디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아오셨죠. 그런데 이제는 나부터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. 상대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. 거절해도 괜찮습니다.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. 거리 두어도 괜찮습니다.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 삶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. 잊지 마세요. 여러분, 당신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고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결정하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.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챙겨주세요.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등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